자, 척수 세 번째 3교시 내용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 2교시에 봤던 게 감각신경로, 오름신경로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운동신경로, 몸의 운동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신경로 보기 전에 몸의 운동계 구성을 좀 보실 텐데요. 자, 대뇌 끝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수를 거쳐서 이제 해당 근육까지 내려오는 그런 경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운동신경 세포를 거쳐서 근육까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척수 전 단계까지를 위 운동신경 세포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대뇌 겉질에 있는 모터 너브셀 운동신경 세포에서 시작해서 중간내, 다리내, 순내를 거쳐서 어디까지? 척수의 전까지를 어퍼 모터 뉴런 위 운동신경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척수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 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뇌줄기에 있는 뇌신경 핵 전까지 가고 이 뇌신경에서 이제 얼굴 주위의 근육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운동신경 세포는 대뇌 겉질에서 뇌신경 핵 전까지 그리고 더 내려가서 척수 앞볼 전까지를 어퍼 모터 뉴런이라 한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척수 앞볼까지 내려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내려온다. 숨내 피라미드를 거쳐서 내려오는 피라미드로 구형으로 주체로라고 합니다. 골격근의 수위 운동을 주로 담당합니다. 두 가지 경로로 내려옵니다. 자, 겉질 척수로 이렇게 요게 바로 그거예요. 겉질에서 시작해서 뇌줄기 쭉 거쳐서 척수까지. 그래서 겉질 척수로. 자, 또 하나는 겉질에서 시작해서 숨내까지만 가요. 숨내의 어느 부분까지? 예, 뇌신경 핵 전까지 가요. 그래서 숨내 뇌신경 핵 전까지 가는 겉질 숨내로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라미드를 거치지 않는 바깥 피라미드 계가 있고요. 구형으로 주체 외로입니다. 주로 반사나 불수의적인 운동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적색에서 시작해서 척수까지, 안뜰 핵에서 시작해서 척수까지, 그물체 핵에서 시작해서 척수, 덮개에서 척수까지. 그래서 주로 피라미드를 거치지 않죠. 피라미드와 떨어져 있는 곳들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내려가는 그런 척수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척수 전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척수에서 시작해서 해당 골격까지 가는 것, 또는 뇌신경 핵에서 시작해서 얼굴, 뇌신경은 주로 얼굴 부위를 담당하죠. 그래서 얼굴까지 가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아래 운동신경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운동신경 세포는 뇌줄기에 있는 뇌신경 핵에서 시작해서 얼굴까지, 그 다음에 척수 앞불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에서 시작해서 해당 근육까지. 자, 운동신경세포 지금 계속 나옵니다. 알파, 감마, 베타가 있는데 베타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 감마가 있고 이 알파, 감마는 축삭을 통해서 해당 장기까지 간다. 그죠? 해당 근육까지 간다. 어떤 축삭? 알파는 A의 알파, 감마는 A의 감마, 운동신경섬유 축삭을 통해서 해당 근육. A의 알파는 어디? 바깥. A의 감마는 방추 속. 즉 방추 근육까지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A 알파, 이 A의 알파가 가서 바깥 근섬유를 지배하는데 한 신경이 몇 개의 바깥 섬유를 지배하느냐를 운동 단위라고 해요. 즉 척수 앞불에 있는 알파 운동신경이 연접하는 방추 바깥 섬유의 지배율을 우리가
운동 단위, 운동 지배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역시 방추 바깥 근섬유, 이러한 방추 바깥 근섬유들은 적색근과 백색근으로 나눕니다. 얘네들의 기능은 여러분도 아마 신경 1학년 때 생리학이나 그런 기초과학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요거는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림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림노는 디센딩입니다. 내려간다. 대뇌 겉질에서부터 숨내에 있는 내신경까지 또는 척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내림신경노가 되겠고요. 자, 구분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책 209쪽에 보면 표 8-3이 나오는데요. 내림신경노로 구분한 표인데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구분은 척수 위치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대뇌겉질에서 쭉 내려와서 척수의 어느 부분에 도착하느냐, 안쪽에 도착하느냐, 가쪽에 도착하느냐를 구분을 해서 만든 표가 8-3 부분이고요. 또는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피라미드를 거치느냐, 피라미드계. 피라미드를 거치지 않느냐, 바깥 피라미드계. 좀 전에 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잠깐 먼저 보고 여러분 책에 있는 또 구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라미드를 거치는 것, 구용으로 주체로 기능은 골격근의 수유운동. 자, 여러분이 지금 글 쓰고 움직이고 마음 먹고 움직이는 모든 그런 것들이 바로 피라미드 계를 거쳐서 나오는 수유운동이고요. 주로 먼 쪽의 근육의 섬세한 운동들, 지금 막 글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자, 경로를 보면 중심 앞이랑 센트럴 서커스의 앞쪽 부분 중심 앞이랑 운동 영역이죠. 그래서 특히 대뇌겉질 5번째 층에 있는 배츠 거대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쭉 내려가죠. 대뇌 부채살, 속섬유막, 대뇌 다리 중간대에 있는 대뇌 다리 그리고 쭉 더 내려가서 숨내, 특히 숨내에 있는 피라미드를 거치면서 교차를 해서 대부분 교차하고 교차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교차를 해서 내려가서 척수의 앞불까지 가고 척수 앞불에 있는 알파, 감마와 연접을 해서 A 알파, A 감마가 이게 A 알파, A 감마가 되겠죠. 뼈다귀니까 근육 방출로 간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오늘 배웠던 요약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로는 두 가지다. 겉질 척수로 그래서 겉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수까지 내려가는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숨내에서 피라미드 교차한다고 했는데요. 교차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가쪽 겉질 척수로 여기서 숨내에서 교차하지 않고 그냥 같은 편으로 내려가서 어디서 교차한다? 척수에서 교차하는 걸 앞쪽 겉질 척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질 척수로는 두 가지다. 숨내에서 교차하는 거 가쪽 겉질 척수로, 척수에서 교차하는 거 앞쪽 겉질 척수로. 얘네들의 기능은 몸통과 사지의 의식적인 그런 수위 운동이 되겠습니다. 뭐 사지란 말은 먼쪽 근육을 포함한 거겠죠. 그 다음에 겉질 숨내로. 자, 겉질 위에서 내려와서 어디까지? 숨내에 있는 내신경 핵 전까지만 갑니다. 이걸 겉질 숨내로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신경에서 이제 근육, 얼굴의 근육까지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숨내의 피라미드를 거치지 않는 바깥 피라미드로 주체 외로라고 하고요. 자, 반사, 불수의적인 운동 등을 기능을 합니다. 주로 몸쪽 근육. 자, 우리가 자세를 잡을 때 의식해서 잡는 건 아니죠. 반사적으로, 불수요적으로 자세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세 조절에 주로 담당을 하고요. 이런 네 가지 척수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책에 나오는 분류예요.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위치. 그래서 자, 요거는 208쪽 그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A 그림은 안쪽으로 다 도착을 하네요. 위에서부터 대뇌겉질에서 시작해서 또는 다리 내에서 시작해서 자, 쭉 해서 척수의 대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도착하는 그런 운동로.
안쪽 안뜰, 안쪽 그물, 안쪽 겉질 척수로, 덮개, 안쪽 안뜰 척수로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척수의 가쪽에 도착하는 것들이 있네요. 뭐 적색 핵, 그물체 핵에서 시작해서 척수의 가쪽으로 도착하는 적색 척수로, 가쪽 겉질 척수로, 가쪽 그물 척수로 등이 이곳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쪽으로 도착하는 신경로. 자, 척수의 백색질 앞 안쪽으로 내려와서 당연히 회색질 앞 안쪽에 있는 운동신경세포 알파와 감마로 가겠죠. 그래서 얘네들과 시냅스를 한 후에 몸통 근육으로 간다. 주로 자세 유지 근육, 몸통 항중력과 관련된 펌 근육들을 지배하고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움직임을 일으킵니다. 자, 첫 번째가 안쪽 겉질 척수로. 자, 표 함께 참고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책 209쪽에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안쪽 겉질 척수로. 대뇌 겉질을 시작해서 속섬유막을 지나서 뇌줄기를 지나 척수로 이어지는 신경로. 자, 안쪽 겉질 척수로가 되겠고요. 목, 어깨, 몸통 근육들을 조절합니다. 덮개 척수로. 자, 중간대에 있는 덮개죠. 역시 척수로 이어지고 소리, 움직임의 물체를 향해서 반사적으로 머리를 움직이는 그런 반사적인 머리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이 안쪽 그물 척수로. 다리 내에서 시작해서 척수까지 주로 사지의 편 근육들을 조절하게 되겠고요. 안쪽 안뜰 척수로 숨내에서 시작해서 척수까지 목과 등 근육의 무의식적인 조절을 담당을 합니다. 가쪽 안뜰 척수로 위에 있는 안쪽 안뜰 척수로와 동일하고요. 편근을 지배하는 아래 운동신경세포는 촉진, 굽힌근을 지배하는 아래 운동신경세포는 억제. 즉,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편근은 촉진하고 굽힌근은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게 가쪽 안뜰 척수로의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책 210쪽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 겉질, 가쪽 겉질, 덮개, 안쪽 안뜰 척수로 등이 여기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안쪽 위 운동신경 세포들이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1차 운동 겉질 중심 앞 1항에서 시작해서 자, 덮개를 거치고 그물체, 안뜰핵 뭐 이런 데서 시작해서 내려오는 그런 척수로 등이고요. 주로 이제 편근들입니다. 그죠? 주로 편근들, 자세 조절 근육들을 담당하는 걸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가쪽 위 운동신경세포, 즉 척수의 가쪽으로 도착하는 그런 운동신경 노들입니다. 척수의 백색질 뒤 가쪽으로 와서 당연히 회색질로 들어가서 아래 운동신경세포인 알파와 감마와 시냅스를 한 후 팔다리 근육을 지배하고요. 자, 주로 가쪽은 의식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겉질 척수로 등이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가쪽 겉질 척수로, 적색 척수로, 가쪽 그물 척수로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주로 의식적인 움직임에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가쪽 겉질 척수로. 자, 가쪽 겉질 척수로는 대뇌 겉질, 속섬유막, 내주기를 거쳐서 척수로 이어지는 그런 신경로가 되겠고요. 자, 특히 이제 반대쪽에 있는 세밀한 움직임, 즉 손, 발가락 등의 이런 세밀한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척수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적색 척수로. 자, 적색 척수로는 중간내에 있는 적색에서 시작해서 자, 다리 내 순례를 거쳐서 척수까지 이어지고요. 역시 반대쪽 팔, 굽힌근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이 가쪽 그물척수로. 자, 네 줄기에 있는 순내에서 시작해서 척수로. 굽힌근은 촉진, 그리고 평근은 억제. 자, 요게 조금 전에 봤던 가쪽 안뜰 척수로와 이제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안쪽, 예, 가쪽 안뜰 척수로, 가쪽 안뜰 척수로는 평근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굽힌근을 억제하는데요. 이 가쪽 그물 척수로는 반대입니다. 굽힌근은 촉진, 평근은 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쪽 위운동신경세포의 경로들입니다. 적세척수로, 가쪽 거칠척수로, 순내 그물척수로 여기 있고요. 자, 먼저 요 가쪽 거칠척수로만 한 예를 볼까요? 자, 그래서 대뇌 거칠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중간에 다리내 순내를 거쳐서 자, 아래 순내, 즉 피라미드 쪽에 와서 자, 얘네들은 교차를 한다, 그죠? 가쪽 거칠 척수로는 교차한다 그랬어요. 어디서? 순내의 밑부분의 피라미드 쪽에서 교차를 해서 반대쪽으로 내려간다. 참고로 앞쪽 거칠 척수로는 자, 피라미드에서 교차하지 않고 척수 레벨에서 교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쪽은 피라미드에서 교차해서 내려간다. 자, 그 외에 적세 척수로, 순내 그물 척수로 그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림신경로 운동인데요. 자, 이렇게 임상 분류로 좀 정리를 할게요. 피라미드로는 거칠 순내로, 바깥 피라미드는 안뜰, 그물, 적세, 덮개 척수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자, 피라미드로는 자, 이 대뇌 겉질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코티코 스파이나 거칠 척수로, 거칠 순내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거칠 척수로도 두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가쪽과 앞쪽. 가쪽은 먼쪽 근육의 의식 운동, 앞쪽은 몸쪽의 어깨 몸통을 조절한다고 했고요. 자, 코텍스에서 겉질에서 내려와서 쭉 내려가는 것 똑같습니다.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로모타 유런 앞까지 가는데 교차를 합니까? 예, 두 가지 다 교차를 하는데 가쪽은 어디서 교차합니까? 피라미드 데큐시에이션, 피라미드 교차를 하고요. 앞쪽은 어디서? 예, 스파이널 세그먼트, 척수 부분에서 교차를 한다. 자, 기능은 앞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코티코 버발, 겉질 순내로. 자, 겉질을 시작해서 어디에 마칩니까? 뇌줄기에 있는 뇌신경 핵들 전까지 해서 마친다고 했죠. 얘네들은 바이라테랄 양쪽으로 내려와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전달해서 내려옵니다. 주로 얼굴과 목에 있는 근육들을 의식적으로 조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피라미드, 바깥 피라미드로 시작은 뇌줄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뇌줄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첫 번째가 안뜰 척수로. 안뜰 척수로는 두 가지예요. 안쪽과 가쪽.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안뜰 척수로는 몸 쪽에 있는 목, 등 상부를 조절. 가쪽은 평근 촉진, 굽힌근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발은 당연히 안뜰 신경핵에서 예, 로모타 유는 전까지고 자, 이것도 바이라테랄 양쪽으로 전달을 하네요. 하지만 요 밑에 있는 가쪽 안뜰 척수로는 입시라테랄 한쪽만 같은 쪽으로만 내려가요. 얘네들은 교차는 안 하고요. 양쪽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기능은 앞쪽에서 한글로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티큘러 스파이널, 그물촉수로도 두 가지입니다. 안쪽과 가쪽. 안쪽은 몸 쪽에 있는 자세, 편 조절, 가쪽에 있는 것은 먼 쪽의 펴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당연히 그물체에서 시작해서 로모타 유런 전까지. 자, 얘네들도 대부분 입시라트럴 한쪽으로만 내려가는데요. 썸 바이라트럴 일부분은 양쪽으로도 내려간다고 하네요. 주로 이제 자세 안정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색 척수로 루브로 스파이널 주로 먼 쪽에는 반대편의 팔 굽힌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편이니까 교차를 뭐 하겠네요. 자, 적색에서 시작해서 로모터 이런 점까지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의 팔 굽힌근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텍토 덮개 촉수로는 몸 쪽에 있는 머리를 조절하는데요. 그래서 위 둔덕에서 시작을 해서 역시 로모터 이런 점까지 바이라테럴 양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림신경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임상 노트, 즉 척수 손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191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척수 손상은 우리가 약으로 SCI, 즉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분류입니다. 완전 손상과 불완전 손상. 그래서 우리가 완전 손상이라고 하면 척수 손상 그 이하의 감각, 운동,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손상을 완전 손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감각 그리고 운동 기능의 완전한 상실이 오는 게 완전 손상이고요. 대표적인 예로서 세크럼 4, 5 손상 시 항문 주위의 감각 그리고 항문 조임근의 운동 상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불완전 손상인데요.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불완전 손상은 척수 손상, 해당되는 척수 손상 그 이하 부위에서 일부분의 감각과 운동 기능이 존재하는 그런 척수 손상을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표현되듯이 자, 일부분이 이렇게 미미하게 기능이 살아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이러한 손상들을 불완전 손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완전 손상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한 네 가지 대표적인 불완전 손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앞 척수 증후군.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니까 이제 설명만 잠깐 하고 뒷그림 보도록 할게요. 앞 척수 증후군은 당연히 척수 앞쪽에 대한 손상이고요. 주로 앞 척수 동맥에 의한 손상의 원인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척수 뒤쪽으로 전달되는 감각이나 운동은 살아있고 앞쪽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감각의 손상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뒷기둥으로 가는 고유 수용성 감각은 정상이지만 척수의 앞쪽과 앞가쪽으로 가는 운동이나 특히 온도, 통증 감각은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뒤척수 증후군, 위에와 반대가 되는 거겠죠. 척수의 뒤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감각 전달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 앞쪽이나 가쪽으로 전달되는 온각, 통각은 정상이지만 뒤쪽으로 가는 고유 수용성 감각은 손상, 장애를 일으킨다 라는 증후군이고요. 중심척수 증후군,
자, 척수의 중심 부분의 손상이에요. 따라서 자, 척수 중심, 즉 척수 레벨에서 교차를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감각들은 손상을 받겠죠. 대표적인 게 온각, 통각을 전달하는 척수 시상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척수의 중심의 손상을 입었을 때는 척수 레벨에서 교차해서 올라가는 감각들의 장애를 볼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이렇게 온각, 통각의 장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브라운 세카르라는 증후군인데요. 이건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척수 절반 손상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척수 반, 한쪽 반의 손상이다. 따라서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척수 레벨에서 교차를 하지 않고 같은 쪽으로 올라가는 고유 수용성 감각은 같은 쪽의 장애를 받게 되고, 척수 레벨에서 교차해서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올라가는 온각이나 통각의 감각은 반대쪽 온통각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타입은 완전 손상과 불완전 손상. 좀 전에 설명했듯이 자, 완전 손상은 손상 이하, 감각, 운동, 모든 기능의 상실. 불완전 손상은 부분 기능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불완전 손상, incomplete는 한 4가지 대표적인 손상이 있습니다. 브라운 세카르 절반 손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절반 손상, 좀 드문 손상이지만 척수의 한쪽 면만 손상 당한 것으로 드물지만 증상은 양쪽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즉 손상 부위에서 같은 쪽 손상 부위 같은 쪽의 뒷기둥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지고, 또 반대쪽에서 교차해서 올라가는 감각, 대표적인 게 온각, 통각이죠. 척수시상로. 이러한 반대쪽의 온통각의 감각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세카르 절반 손상의 특징이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척수 증후군, 이렇게 앞쪽에 손상이고 뒤쪽은 정상이니까 이제 뒤쪽으로 가는 고유 수용성 감각은 살아있지만 앞쪽으로 가는 대표적인 게 온각, 통각 이런 것들의 장애를 볼 수 있습니다. 뒤척수 증후군 이제 반대가 되겠죠. 뒤로 올라가는 뒷기둥의 손상을 보고 특히 따라서 고유 수용성 감각 이런 것들의 손상. 하지만 앞쪽으로 가는 온각, 통각은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중심척수 증후군. 자, 중심척수 증후군은 특히 이제 교차를 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다 장애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온통각, 척수 시상로의 장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척수 손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척수 내용의 요약입니다. 페이지는 213쪽 참고하십시오. 자, 척수의 구조 뭐 보시면 되는데, 예, 내줄기의 끝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숨내와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큰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척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뇌 머리 아래에 있는 신체 부위와 연결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 이러한 통로 역할은 당연히 이 척수신경을 통해서 뇌와 신체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척수가 손상을 받으면
이 손상된 부위 이하에 이제 그런 장애들이 나타나는데, 완전 손상, 그리고 불완전 손상, 그리고 불완전 손상의 종류들에 따라서 자, 어떻게 장애가 나타나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수의 영역 부분이죠. 자, 척수는 앞부리, 뒷부리,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척수신경들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 회백질과 백색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감각과 운동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하고, 특히 척수 반사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영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척수에 있는 회백질, 회색질과 백색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들이죠. 자, 이거는 책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특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앞불, 이제 백색질에 있는 앞불, 가쪽불, 뒷불. 그래서 앞불에는 운동, 가쪽불에는 자율신경, 뒷불에는 감각이란 기능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자, 백색질. 자, 이 백색질은 주로 신경노들의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름노, 내림노 등이 백색질을 통해서 말초에서 뇌로 또는 뇌에서 말초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집니다.